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입사 지원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력서가 또는 자기소개서가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찾아야 된다는 거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력서에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이 있고 또는 어떤 질문이 있고 그걸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양식은 교수님 샘플로 한 5개 정도 보여줬고, 그 중에서 한글 4개, 한글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된 거 4개, 엑셀로 작성된 거 1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 하나랑 그 다음에 엑셀로 작성이 된 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게 한글로 작성된 거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통 요구를 하죠.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채용 방식에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죠. 사진 같은 거, 우리가 선입견에 세울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요구하지 않겠지만,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기본 이런 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 같은 것도 영문이나 한문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름 자체가 한글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묻지 않는 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과 영문과 이름을 한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 양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양식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내가 찾아서 쓰는 양식이라면 이런 것들은 애당초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맞게 편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죠. 쓰기가 난해한 것들은 삭제를 시키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지금. 근데 A라는 회사에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제 찾았더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또 한문도 나의 이름이 해서 한문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쳐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교수 생각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합쳐서 우리가 입사지원서라고 했는데, 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보기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기가 좋아야 한다 교수님 생각합니다. 이 보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첫 번째, 보기가 좋아야 된다. 보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이 표 안에 들어가 표와 이 전체적인 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 위와 아래쪽의 여백, 여백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백이 없다면 이 문서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 아래, 좌우의 여백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 균형. 두 번째, 글꼴이 통일이 돼야 된다. 글꼴이 통일이 된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쓰는 글꼴이 예를 들면 바탕글이다. 다 바탕글이 전체가 다 이게 바탕글이 되겠죠. 뭐 바탕체가 여기서 말하는 굴림체가 이렇게 다 통일이 돼야 되겠죠. 통일이. 그래서 글꼴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는 글자체, 글꼴, 또는 크기, 이런 크기, 글자의 크기. 이게 뭐 다 10으로 통일돼 있든 12가 되든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자체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표의 모양이겠죠. 표의 모양. 표가 지금 같은 경우도 여백을 보면 이거는 같은 글자 이름을 쓰는데 한글은 이 정도 되고 영문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땡겨보면 사실 이게 땡겨서 이렇게 여백을 좀 맞춰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쪽을 땡겼을 때 밑에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가 한글의 특성으로 밑에와 다 일치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그런 선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칸을 더 만드는 거죠. 셀 나누기 해서 칸을 좀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칸을 좀 나눕니다. 그러면 이 칸은 어디 다른 밑에 어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밑에와 연관 짓지 않아도 밑에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이제 이 좌측에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밑에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따라오는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영문은 이제 여기다 쓰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합쳐버리는 겁니다. 합쳐버려. 그리고 여기다가 색을 좀 넣고 배경색을 똑같이 찍어가지고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따라올 겁니다. 따라오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좀 맞춰서 알아서 맞추면 이런 그 여백에 대한 그 표 안에서 어떤 균형 이런 것들도 표의 모양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기 좋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필요 없는 항목은 남겨두지 말고 삭제해라.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샘플을 제공하면 이런 샘플을 제공하면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자격증 같은 거, 어학 성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기업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학생들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남겨둬야 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고민인데 교수님 없는 거는 과감하게 표를 삭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아까 여기 이름도 한글과 영문과 한자에서 삭제한 거하고 똑같고 이제 여기에 뭐 다른 샘플을 좀 보면 이런 가족 관계도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도 원래 물어보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이런 양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예를 들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식은 내가 구해왔기 때문에 기업에서 물어보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해라. 그래서 그 이유는 공백으로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하나 좀 표 모양이 빠진 게 이 표의 좌우뿐만 아니라 이 높이, 셀 높이도 일치시켜 줘야 된다. 어떤 거는 이렇게 좀 길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동일해서 셀 높이를 뭐 같게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춰준다. 그래서 공백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항목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은지에 따라서 항목명을 바꿔줘라. 항목 위치와 명을 바꾸자. 이 교수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력서라는 거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의 양식은 이게 회사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면 물론 제시했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빈 항목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양식을 접수받기 때문에 또는 받기 때문에 이런 내가 다른 데서 가져온 양식들은 항목들은 내가 쓰기 곤란한 경우 또는 기업에서 물어보지 않은 거라면 과감하게 항목의 위치를 바꾸거나 명을 바꾸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도 어떤 데를 보면 이제 양식을 한번 보면 학력사항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가 있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른 데서 가져왔다면 굳이 고등학교하고 대학만 쓰면 되는데 나머지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양식들을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전문대학, 뭐 대학, 입장, 대학원 이런 양식을 이제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 고등학교겠죠. 이런 양식을 가져오면 우리는 어차피 대학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지는 위치를 바꾸고 항목을 바꾸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라는 거는 나중에
다른 부분 우리가 꼭 필요할 부분들을 쓰다 보면 이 양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은 당시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남기고 지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삭제하거나 항목을 삭제하거나 항목 삭제 또는 항목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도 바꾸고 이렇게 뭐 두 개 항목만 남겨두는지.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경력사항과 교육사항 또는 사회경험과 기타 사항.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도 잠깐 보면 여기도 보면 경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경력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경력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경험으로 되어 있네요.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건 교수님이 이제 바꾼 건데 대부분은 이게 경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거는 임금을 받고 더 이제 추가시키면 4대 보험도 들고 4대 보험 플러스 급여도 급여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긴 하는 건지만 간혹 아르바이트나 뭐 단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임금을 받고 하지만 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지는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교수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력사항을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4대 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급여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급여를 받지 않고 짧은 단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또 4대 보험도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은 이제 경험으로 쓰지 말고 이걸 경력으로 쓰지 말고 이걸 경험으로 따라서 이걸 교수님 이제 이 항목은 경험사항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성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력사항 및 사회경험이지만 교수님 이걸 하나로 줄여서 이걸 경험사항 이렇게 이제 표기를 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력서를 보면 이런 실무 경험이라고 해서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고 거기서 직위는 뭐였고 하는 일은 뭐고 근무 기간을 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 비고라고 되어 있지만 퇴직
사유라고 해서 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런 경력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칸을 가만히 놔둬야 되는지 또는 없는 경험이라도 억지로 맞춰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양식을 처음에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서 가져왔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양식이지 회사에서 물어보는 양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입맛에 맞게 또는 나한테 유리하게 이걸 수정하라는 겁니다. 수정을 하게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근무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 통상 아르바이트를 해도 예를 들면 뭐 2020 1월 1일부터 뭐 2020 1월 뭐 31일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회사 근무기간, 그러니까 이 근무기간이라는 거는 또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냥 기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명이나 이런 부서라기보다 이거는 뭐 기관 또는 기관 뭐 회사명 또는 기관도 될 수 있죠. 직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은 없으면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담당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경험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사항이라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르바이트만 경험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이것만 꼭 경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이런 데 보면 근로장학생 그 다음에 뭐 또 근로장학생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근로장학생이라고 보고 또 수업에서 보면 우리가 현장 실습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 이런 것도 있고 교내에 보면 근로장학생 현장 실습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외 활동도 있겠죠. 또 교내 활동에서도 중요한 것도 여기서 보면 봉사활동 여기도 보면 교내가 있을 것이고 교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 활동으로서는 뭐 인턴 또는 봉사활동 또는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근로자학생, 현장 실습, 인턴,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또 뭐 헌혈 이런 것도 있겠죠. 헌혈이 많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 모임 같은 것도 있겠죠. 뭐 특별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경험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력 사항으로 하면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